1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5563년 세대이고요. 5563년생 710만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6474년도 약 950만 정도. 2차 베이비 부모 은퇴 트렌드 5가지. 은퇴 후 이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선호하는 거죠. 그죠? 아파트를 선호하고 희망 거주지는 아파트가 64%, 단독 25%, 타운하우스 이런데 뭐 거의 5.6%. 소유와 거주의 분리, 월세 넣고 전세 살기, 현금으로 확보와 주거 다운사이징. 시골집은 휴게 공간이죠. 거주 공간이나 살림집보다는 노는 공간이죠. 역세권 넘어 복세권.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병세권이라고 해서 그냥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거리. 요거를 이제 병세권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학습력으로 반영한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데 투자를 하시더라도 복세권으로 투자를 해놔야 되겠네. 우리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 약 940~50만 되는 이 복세권 멤버들이 앞으로 큰 시장으로 다가오겠네. 그러면은 복세권으로 몰려들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나 다세대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해 놓으면 상당히 괜찮겠네. 가격은 안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월세도 잘 나가고 인사이트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알쏭달쏭 부동산 이슈 3가지죠. 매물 많으니 집값 떨어지겠죠. 직관적으로 보면 매물 많으니까 집값 떨어지겠죠. 매물량보다는 시세보다 싼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고, 세테로스 파리우스 단순 도식의 함정이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순한 모델이나 공식 결론에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건 아니다. 항상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부동산은 임장의 상품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전문가하고 반드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PF 부실 위기설 집값은 하락하는지, 주택경설 경기와 주택시장 매매 경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급자의 위기가 소비자로 전이되려면 경제의 위기점이 닥쳐야 된다. PF가 부실을 해서 뭐 집값이 폭락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뭐 영향은 많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 접근법은 황금성이 최고의 가치죠. 전국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6.7%고 1000가구 이상 10%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고, 그죠? 2006년부터 23년까지 회전율이 6.7%였어요. 그래서 22년은 2.1%, 서울은 0.53%, 2023년은 3.1%, 서울은 1.7% 갈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가 아는 아파트를 사라 이거죠. 아파트도 뭐가 가속화됐어요? 월세화. 전면 월세 시대보다 준전세, 준월세가 줄다. 준전세라는 건 뭐예요? 전세금 얼마에다 월세 얼마 이런 거죠. 준월세. 전세금 뭐 1000만 원에 월세 뭐 얼마씩 뭐 이런 거죠. 비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전세가 없어진다. 아파트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이고, 월세가 아파트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탈바꿈. 청약은 여전히 좋은데,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말씀드리면 청약 통장을 저한테 뭐 주택이 있는데 이거 깨야 되는지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청약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 선생님 그거 청약 요즘에 뭐 청약 통장 없어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약은 여전히 좋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 추천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60%, 또 여기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는 뭐 30%, 85평방미터 초반에 20%를 이제 민간 분양 추천제를 한다는 거죠, 그죠? 비규제 지역은 뭐 이렇고, 수도권 광역시 추천 물량의 75%는 뭐 무주택 세대주 구성물. 청약 자격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하여튼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신규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5% 이상 비싼 것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게 신규 분양가라든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들은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게 좋다. 청약 통장은 꼭 갖고 계시라. 그 다음에 청약 통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깨시려고 그랬는데 깨시지 말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담보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실 때. 담보대출은 얼마를 해드릴까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90%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으면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깨지 마시고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필요하면 급전으로. 서울 아파트가 뭐길래 서울 주택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 기준 93.6, 2009년에는 93.1,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예요. 전국 평균 2023년에 102.5, 19년에 104.8, 피크 후에 감소세예요. 서울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늘어나는 외지인 주택 보유. 2023년 통계청 조사 결과 서울 주택 외지인 보유율이 한 17% 됐었는데 2014년 15.3% 이후 최고치예요.
마포 19, 용산이 23% 정도, 강남이 19.5%, 서초, 송파, 영등포 17.8%.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산다 그런 거죠. 거기에 아파트 거래 비중은 좀 더 높은 거죠. 2024년 24.6%, 24년에는 22.8%. 인구 감소, 전호 증가, 이게 되는 거죠. 왜 이제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냐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해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블루칩, 서울 아파트를 사두게 되면은 뭐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주사회와 아파트교, 집 빼고는 삶이 고만고만해요. 옷은 뭐 다 그럭저럭 입고, 먹는 거 시골 사람, 사연인이 대도시 사람보다 또 잘 먹고, 집 의식주에서 주. 비대해진 사회고 집이 주인 노릇하는 주주사회. 우리도 모르게 빚게 되는 아파트교잖아요. 아파트 가격의 우상향에 대한 종교적 소망, 세속화된 종교이자 현대판 기복신앙인데 가족 이기주의의 확장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형제가 아파트를 사야 배가 아픈 시대예요. 이게. 형제가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아파트 편식 사회가 오나, 왜냐? 밀레니엄 Z세대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쉬코노미예요. 아파트는 남녀의 평등적 공간이에요. 스키플로어, 그리고 효율적 공간이다. 1층, 2층 터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효율적 공간이 이용이 가능하고. 밀레니엄 Z세대는 읍내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네. 세상이 바뀌었네. 강남 부동산의 트렌드 4가지. 축적자산과 고액 월세와 주주사회의 확장판이죠. 아파트를 통해 은밀한 콘크리트 가치를 저장하고, 축장자산은 안전성과 황금성을 겸비하고, 아파트도 꼬마 빌딩을 대체해서 고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꼬마 빌딩에서만 월세 받았잖아요. 지금은 아파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액 월세화가 되는 거예요.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부는 과시보다 일종의 자존감이자 갑옷이야, 갑옷.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빌딩 자산 붙이기, 에셋 파킹이나 축장과 유사한 거죠. 산발적으로 목격되는 거고, 임대 수익률보다 가치 보전에 더 주력. 압도적 강남스러운 가치가 이제 쭉 올라가니까. 강남 불패보다 강남 덜패. 강남도 뭐 떨어질 수 있는데 덜 떨어질 거다. 프리미엄 가치에서 안전자산이고, 금도 비싸게 사면 뭐 마음고생 할 수 있으지만 어쨌든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고령자들이 강남을 경유역보다는 종착역으로, 부동산 시장을 읽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죠. M2, M1, M2. 우리는 이제 오늘부로 해가지고 M1과 M2 통화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M1, M2 비율, 단기 유동자금 비율인데 2024년 12월 기준 30%, 역대 평균이 28%였는데 벌써 30%까지 올라가 있고, 최고치는 2021년 9월에 37.8%였다. 서울 외지인 매수 비율은 바닥의 급등시 바닥 탈출 신호다. 2022년 12월에 36%. 서울 외지인이 매수하는 거예요. 36%. 10건 거래하면 3.6개는 다 외지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역대 평균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이때 높았던 거죠. 인간의 심리지표, 유튜브에 극단농이 비등하면 폭락할 것이다, 비등하면 바닥이고, 연예 오락TV에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면 상투예요. 자, 서울과 수도권은 투자 상품화로 통화량과 대출 영향이 크고, 지방은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해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중공물량이니 대출 규제니 종합지수니 대다수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2024년 10월 65.7%, 신규로는 한 89% 정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겠죠. 그죠? 이런 의사결정이 또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이제. 왜냐? 계속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고, OECD나 IMF에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내수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시그널. 금리를 급격하게 못 내리고 있는 거는 한국은행의 가장 제1원칙,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이, 제일 기능이 뭐냐면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제일 목적인데,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내리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는 가변적이죠. 수요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부동산의 심리도 중요하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매력은 또 다른 행복 설계가 뭐 할 수도 있고, 입지를 잘 고르는 게 좀 필요하고,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도 만약에 슬세권이다, 슬리퍼를 끌고 갈 수 있는 데다, 뭐 매점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데를 슬세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됐거나 아니면 복세권이나 복지관이 가깝거나 초품화 뭐 이런 것,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결국에는 로케이션. 고액자산과 부동산 투자 동향, 선호부동산은 아파트, 상가, 아파트는 뭐 가장 좋아하고 상가, 토지 이런 순서예요. 신흥 부자들의 특징은 30에서 49세의 금융자산 1, 20억 보유한 개인이고 약 7만 8천 명, 약 전체 부자의 18.4%, 신흥 부자들의 특징이죠, 그죠? 신용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렸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54%, 거주용의 아파트 이게 36.8%, 예적금 31%, 거주용 부동산으로 20%. 그러면 아파트하고 거주용 부동산하고 합치면 60%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는 거는 거주용 아파트하고 거주용 부동산이 나눠져서 그렇지, 결국엔 부동산으로 60%가 됐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